총선의 전국적 의미를 보면 오만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됩니다. 정부가 오만하고 무능할 때 이미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있어야 균형이 이루어져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요즘 회자되는 이채 양명주 정권입니다. 3일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봤으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외국으로 출국하게 했겠습니까? 이런 오만한 정권이 야당의 견제조차 받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역적 의미로는 평택 발전을 위해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은 삼성반도체, 평택항, 캠프 험프리스로 대변되는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각각 생산, 수출입, 안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외교안보 특보로서 저는 중국과 대립과 화해를 반복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나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첫 번째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을 전진시키느냐 후진하게 만드느냐의 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선거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얼마나 실현 가능한 정책, 실행력 있는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회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중대한 시대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평택은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추진력이 있고 조속히 이를 완성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원팀으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한 검증된 후보가 누구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리 평택을 위해 누가 청렴하고 정직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후보인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평택은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래서 이 실타래를 풀어내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겹지 않으십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추진되지 못한 수건사업들, 이를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힘있고 젊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투표장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에 제정이 되어서 저희 국민의힘 소속이신 원유철 전 의원님과 유이동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연장을 하여왔습니다. 현재 2026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가 당선되면 그 임기 기간에 또 이 법이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당연히 저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질의한 입법활동 계획에 반드시 이를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하는 등의 특혜 논란을 벗어난 입법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국방부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갖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2004년 이후 이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이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특별법 외에도 평택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택시는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고도 제한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한미군과 지속적으로 만나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비행안전구역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주변 지역의 주변 주민지원 사업과 안전사고 방지대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적 준비를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에 주변 주민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응의 방점을 찍겠습니다. 한 4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새로운 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서 평택의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저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특별법과 획기적 세대 혜택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출과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산이자 미래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자립기반 마련해야만 합니다. 법의 만료에 대비해서 지역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지역산업의 다각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 및 민간 투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발전 계획의 재검토와 조정입니다. 지역발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법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역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와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 사회,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협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